안녕하세요. 퀴트린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월급 700에서 1500 정도 버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재무적으로 파이낸셜하게 어떤 걸 신경 쓰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학원 안으로 들어와서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가신 선생님들이 또 학원 일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2020년 4월 15일에 Expert Blind Spot 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달아서 썼던 글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pert Blind Spot은 이 전문가들이 못 보는 맹점, 전문가들의 맹점 뭐 이런 뜻인데요. 전문가들이 초보자를 가르칠 때는 보이지 않는 또는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고, 전문가가 본인이 초보였던 시절을 모르던가 헤매던 부분을 점점 이렇게 해당 분야에 익숙해지면서 잊어버리는 현상들이죠. 원래 고수는 초보를 못 가르치죠. 초보가 뭘 왜 못하는지, 저걸 왜 못하는지, 왜 이렇게 쉬운 걸 못하는지, 왜 저게 이해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쉽게 말해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을 못하고 천재가 존재를 이해 못하는 시점을 Expert Blind Spo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제가 지켜보니까 재능 있고 열정 있는 1년차에서 5년차 사이의 선생님들께서 특히 학생들 중에서 중위권 학생들과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강의평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거나 해결하는 기술이 뛰어나오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제 학원 강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자신이 학생이었던 경험들이 아직 가까운 시절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하고요. 또 세대가 얼마 안 차이가 안 나니까 문화나 언어 습관들을 공유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20대 한 중반 후반 이렇게 되신 분들께서는 한 30대 초반까지네요. 자, 존경해주고 싶은 학생들이 막 형, 누나, 오빠, 언니 같은 관계를 학생들과 만들면서 유대감을 굉장히 잘 만들고, 또 거기에 이제 체력도 넘쳐나고, 이 강사일로서 이런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은 열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 중에 내가 가르친 아이가 대학도 잘 가고 정말 선생님 덕분이요 이런 얘기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플러스 이렇게 돼갖고 폭발을 하게 되면은 이때 웬만한 지역 1타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결과를 만드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좀 착각하는 게,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강의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의력.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때는 사정이 돼서 코로나도 없었고, 제가 이제 그때 신규 선생님들을 단과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때 했던 단과 세미나에서 할 때마다 이제 선생님들께 첫 시간에 여쭤보는데, 선생님들 본인의 강점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강점이 뭔가요? 자신의 제일 강점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대체로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강의력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제가 3년차 전후에 자신만만한 강사를 접했을 때 다 대부분 강의력이 좋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소수가 관리력 뭐 이런 거 얘기하신 분이 있고,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이거 강의력이 좋은지 관리력이 좋은지는 이제 결과만 가지고 보통 따지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강의가 좋다, 관리가 좋다를 여러 가지 기준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그냥 한반 평균이었습니다. 3, 40명 이상을 한 반에 놓고 수업하는 경우는 관리력과 강의력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꾸준히 이 정도로 하기가. 이런 선생님들께서 이게 3, 40명을 수업을 꾸준히 해주실 수 있는 분은 30명 이상을 계속 본인의 반으로 타이틀을 걸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더 큰 대형 강의로 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00명 이상의 대강의가 가능한 강사 또는 인간 강사가 될 자질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한반 인원수가 10명 내외라면 이거는 착각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강의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30명 이상의 강좌, 특강이나 뭐 이럴 때 경우가 있죠.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극명하게 나올 겁니다. 내가 해봤더니 된다. 그러면 대형으로 가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0명 내외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원이라고 하면은 로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명 전후를 놓고 수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설프게 자신감을 가진 사무연차 강사가 기존에 그래도 내가 아이들 반응도 좋고 강의도 먹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대형 단과 학원이나 본인 학원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세상과 싸우는 경우가 됩니다. 예전에 열심히 하던 대로 플러스 알파 정도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무조건 깨집니다.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 대형 단과나 본인 학원을 타이틀을 걸고 나가는 순간부터 그 부분의 고인물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시점에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강사들은 여기서 해보니까 뭐 잘 안 돼. 원래 하던 대로 잘 안 돼. 그러면은 잘 나가는 강사들을 벤치마킹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면서 내공을 쌓는 기간들이 좀 생기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은 매출 2천만 원 전후 본인 가져가는 게 1천만 원 전후의 강사가 됩니다. 또는 여기서 한 2천까지 이 정도 강사가 됩니다. 본인 학원을 하던 대형 단과를 들어오든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어느 정도의 자질 있는 강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벤치마킹을 하고 잘 나가는 선생님들 따라하고 이게 인강 선생님이다, 현강에서 만나는 선생님이다. 성장 곡선이 어느 정도 끝나면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냐면 사실은 이때 강사들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경력 많은 강사나 학원 대형 학원 원장님이 봤을 때는 구멍 난 곳이 많아요. 요거 좀 더 구멍이 뭐 큰 구멍은 아니지만 요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요럴 땐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런 경험치들이죠. 그러니까 채울 게 많아요. 배울 것도 많고 배우면 배우는 만큼 쭉쭉 올라가다가 정체 시점이 옵니다. 이게 대체로 고등영어 강사는 제가 봤을 때 30살 중반 전후 국어 강사도 중후반 고등영어 강사는 35살 전후고요. 국어 선생님들 같은 37에서 8 수학 강사는 40살 전후 요때가 제일 많았어요. 물론 제 개인차가 있습니다. 20대도 있고요 40대도 있고요. 정체 시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노력을 해서 이 노력이 성실하게 잘 쌓여가면 그러면 조금 더 대강사가 되고 좀 더 대형 강의를 치시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고 또는 자신만의 알찬 학원, 강소 학원을 만들어내는 원장님이 되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가 적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정점을 딱 찍고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요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월 700에서 1500 사이에 정체된 상태로 3, 4년이 지나는 경우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 앞 동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월급이 사회적으로 만족할 만한 이 정도면 연봉 1억이 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정체된 상태로 그냥 지나가고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이게 발전이 끝난 건데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인데요. Expert Blind Spot은 이 시점에 있는 강사한테 제일 많이 보이는데 대체로 어떤 멘트들이 있냐면 나는 열심히 명쾌하고 신나게 설명했는데 학생이 못 따라와요. 특히 뭐냐면 작년에 내가 학생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충분히 성과를 냈던 방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요번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못 따라와요. 또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특히 내신 때 여러 학교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밤새 가면서 자료 미친듯이 만들어줬는데 학생들이 이것도 다 소화 못하고 제일 열받을 때가 그럴 때죠. 내가 시험 전에 파이널 때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알려주고 문제 푸는 것도 꼼꼼하게 했는데 그걸 틀려와.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나는 강사가 아니라 선생님 마인드로 학생들한테 한 점 부끄럼 없이 대하고 열심히 관리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했는데 학부모들이 말도 안 되는 욕을 해온다. 이런 멘트는 사실 부지기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경우를 안 겪은 선생님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돼서 나오면요. 여기에서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자, 외부 학생들의 태도가 안 좋다. 요즘 애들 안 좋다. 공부 머리가 없다. 학부모들이 예의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경우로 말하고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리는 경우에는 이때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초보 강사 때는 당연해 보였던 게 전문가라고 내가 느끼고 나서부터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숙제를 내주면은 해오는 학생들 비율 얼마나 될까요? 퍼센트 재보셨나요? 전 재봤습니다. 한 번, 두 번 내용을 들고 한두 번 반복해서 내용을 들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맞추는 애들 있나요? 맞춘 애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원래 맞출 실력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원래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한두 번 반복하면 맞춰줍니다. 웬만한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들은 한두 번 갖고 못 맞춰요. 이거 맞춘 애들 중에서 5개를 알려줬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맞춘 애들 중에서 성격 좋은 애들이 우리 선생님 최고다 라고 하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옆 학원도 그 정도는 해주거든. 자기 자신의 공부 수능과 학습 태도를 100% 이해하고 있는 학부모는 얼마나 될까, 자식의. 우리 어머니도 저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았는데,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나오는 이 멘트가 나오는 상황은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전문가이고 이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합리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인류 역사 예로 원래 숙제 안 해왔고요, 성적 안 좋은 아이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을 시켜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되면은 지가 잘했다고 하고요. 부모님의 기대는 언제나 끝이 없죠. 모든 부모님은 다 비슷하시죠. 그래서 안 보입니다. 나는 경력이 증명한, 여태까지 내가 잘 해왔고 성적을 올린 아이들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이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병이라고 보면은 굉장히 자주 오는 병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좋아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게 단 한 번 삐끗하면 이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백신은 딱 하나, 내가 만난 모든 학생의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믿고 개선할 점은 최대한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내 수업은 안 맞을 수 있다, 모든 학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라고 정의를, 아예 가정을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게 디폴트 값이지만 가정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조금 한 거 하나라도 뭔가 개선할 게 생기면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시도를 하고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죠. 전국의 1타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퇴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대신 대기생이 훨씬 더 많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잘 안 보여요. 어떤 학생이 왜 숙제를 제가 계속 빵꾸로 내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관리해주는데 왜 쟤는 계속 못하는지, 쟤는 왜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을 틀려왔는지, 저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돌려서 얘기하거나 자꾸 이상한 선물 사들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려고, 저게 당연한 거니까 저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으면 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항상 체크해 주시면 정말 발전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왜 이런 결론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켜본 성공한 단과 강사들은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맞습니다. 완벽주의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아주 요만한 거 하나라도 막 쌩 난리가 납니다. 이거 하나 안 되면 폰트 하나 가지고 난리 나는 경우도 많고요. 상담 전화를 잘못 받아 멘트 하나 잘못 나가도 상담실 뒤집어 놓는 강사들 많고요.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인강 1타 치시는 선생님을 제가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자, 여기에 이상하니 마치 자신감,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정적인 케이스가 발생을 해도 그걸 찾아서 개선하려고 그러지, 거기서 멘탈이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완벽주의자가 되시면서, 자신만의 완벽주의자가 되시면서 뭐 하나라도 빵꾸 난 게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수업할 때랑 아이들 대할 때만이라도 한번 유지를 해 보시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게 나왔을 때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보다는 요 구멍을 메꾸면 나는 더 완전한 강사가 된다 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존감을 지켜 가신다면, 자, 충분히 다 대강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고객이 옳지는 않죠. 이상한 고객도 많지만 일단 제가 나한테 만족을 안 하면 내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본 대강사들은 다 부지런했습니다. 제가 본 대강사들은 제일 디테일했습니다. 이해 못할 수준까지 부지런하고 디테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조금 더 방향을 잡고 부지런해지고 디테일해지신다면 훨씬 더 좋은 강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대략 한 15분 정도네요. 15분 정도 되는 내용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